자, 이번에는 여러분 80번 보십니다. 여러분 80번 아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환자에게 기침을 시켜서 79번은 뭐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산부인과 자세, 절석이, 쇠석이. 그 다음에 80번 같은 경우는 폐로부터 나오는 가래를 수집한다. 객담, 이른 아침, 첫 기침. 그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4번의 말뜻은 아시라 그랬습니다. 체위배액이라는 말뜻. 자, 체위배액이라는 거는 일정한 체위를 취해서 분비물이 중력에 의해서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체위배액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일정한 체위를 취해서 중력에 의해서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체위배액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체위배액. 그 다음 이번에는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고 두드리거나 진동을 해서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물리요법이라고 했었죠. 그죠? 물리요법. 그럼 이 두 가지는 언제 하는 거다? 식전에 하라 그랬어요. 식후 즉시는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식전에 하든가 아니면 식후 한 2시간 정도 후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식후 즉시는 하지 마라 하는 거 했었었죠. 이 두 개는 전부 다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에 들어가겠습니다.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른 아침 첫 기침을 해서 받는다는 거. 만약에 문제에서 객담 배양 검사를 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첫 기침에서 받는 게 아니라 석션. 그죠? 객담 배양 검사다 라고 하면 석션을 통해서 받는 거. 그 다음에 81번은 내과적 모균술, 외과적 모균술 있죠? 자, 외과적 모균술 하면은 멸균, 내과적 하면은 소독인 거죠. 자, 답은 5번에 미리 풀면 안 돼요. 원래는 미리 풀면 안 되는데 미리 풀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다가 멸균포를 덮어두는 거죠. 그죠? 답은 5번. 그 다음에 82번은 소독이란 하고 설명을 했어요. 자, 유리 제품은 소독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찬물에 넣는다. 그리고 끓기 시작해서 찬물에 넣고 끓기 시작해서 몇 분간 끓인다? 20분 끓이면 길다 그랬어요. 10분간 끓인다 그랬어요. 그럼 유리가 아닌 건 어떻게 했어요? 끓기 시작할 때 넣어서 10분에서 20분을 끓였고, 유리 제품은 처음부터 넣어서 10분간 끓였고. 되셨습니까? 조심. 그 다음에 83번에 보시면, 자, 수술실에서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끼리 지나간다고 했어요. 이때 제일 깨끗해야 될 때가 어디예요? 소독포의 앞면, 아니 소독포가 아니라 수술복의 앞면 아닌가? 가운의 앞면. 콘타시키면 안 되겠죠. 오염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어디가 제일 중요해? 손 중요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마주보고 지나가면 가운의 앞면과 손이 서로가 닿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3번 서로 등을 향하게 하고 지나간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답은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4번은 자, 목의 관절 범위 운동이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러 개 이 중에서 어떤 거 할 수 있니?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랬어요? 몇 개 특징적인 거 제끼라 그랬죠. 그럼 1번에 보면 내전, 그리고 또 2번에 있는 외전 이런 말 나오면 어떤 상황일 때만 할 수 있다? 사지, 그죠? 팔다리 할 때만 내전 외전이었잖아. 그럼 그거 지워. 내전 외전 지킨 거 다 지워. 그러면은 1번 2번 그리고 4번에도 내전 있네. 4번도 지워야 되겠네요.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발목 운동에 4번, 외번 있었잖아요. 4번이란 말 없는데요. 4번이 4반이야. 같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4반, 외반 이런 거 전부 다 발목 운동이야. 그럼 발목 운동인 거 지워 하면은 4반 적힌 거 3번 지워야 되겠네요. 그죠? 지워.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럼 답은 뭐밖에 없어? 5번밖에 없지 않나? 5번 내전 외전 지우고, 사지 운동이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또 내반 외반 하는 거 발목 운동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족저 굴고 족배 굴고
하면 지워. 발목 운동이니까. 또 여기엔 없지만 팔꿈치 운동하면 어떤 게 있어요? 회내 운동, 회외 운동 지워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손가락 운동 있었지. 엄지손가락 운동. 손가락 운동 어떤 거였어요? 대립이라고 했잖아. 엄지손가락 이렇게 매칭해 주는 거. 그죠? 대립. 그거 손가락 운동이야. 지워. 그럼 남는 거는 5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목은 어때요? 굴고 구부렸죠. 펴고 신전. 더 제끼고 과신전. 옆으로 하는 거 측면 굴고 빙글빙글 돌리는 거 회전. 다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답은 5번입니다. 82번에 보시면 배설량 측정 시 배설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죠. 자, 이 문제의 의도는 뭐를 알고 싶은 거다? 배설량에 안 들어가는 거 알고 있냐 묻는 거죠. 그럼 배설량에 안 들어가는 건 어떤 게 있었다? 자, 그냥 땀이 약간 맺히는 정도. 발화는 안 들어간댔어요. 그리고 설사는 들어가지만 정상 대변은 배설량에 안 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호흡을 과하게 하면 과도 호흡은 배설량에 수분이 입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들어갔지만 정상 호흡은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강 호흡은 과도라는 말이 없어. 과호흡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정상적인 거야. 그럼 이런 호흡일 때는 배설량에 포함 안 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글, 액 이런 거 배설량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거 다 제끼면 되겠죠. 그죠? 이거 다 제끼면 남는 거는 2번 아닌가? 그죠? 2번이죠. 소변, 설사, 젖은 드레싱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86번에 보면 고압증기 멸균에 대한 설명이죠. 자, 1번 두 겹으로 된 소독 방포에 맞아. 그리고 소독 물품을 몇 번 싼다? 2번 싼다 그랬어요. 소독 물품을 2번 싼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품명과 날짜를 기입하는 것 맞아. 인디게이터라는 멸균 표시지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안에다 적으면 어떻게 봐? 내용을 이름이 뭐고 날짜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소독포 바깥면에 적어야 되는 거죠. 틀린 거죠. 답은 3번 끝이 날카로운 기구는 끝을 꺼지에 싼다는 거. 그죠?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고압증기 멸균의 유효기간은 얼마예요? 유효기간은 14일. 그리고 고압증기 멸균기를 만약에 사용 안 할 때는 문을 좀 열어놔야 돼요? 잠궈야 돼요? 완전히 잠그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고압증기 멸균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잠글면 녹슬 수 있어. 그래서 잠그면 안 돼. 87번. 자, 소독된 부위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은 자, 소독된 장갑 맞죠? 소독된 거지. 소독포로 씌운 부분 소독된 가운 맞아. 그리고 5번에 보면 허리와 가슴 사이죠. 허리 밑은 아니잖아요. 근데 맞죠? 그럼 4번에 보면 소독된 마스크를 쓴 얼굴. 마스크를 썼다 그래서 마스크 안 쓴 얼굴 부분도 전부 다 소독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답은 4번. 자, 88번에 보시겠습니다. 투약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투약시 유의사항에서 정확한 투약의 5원칙이 1번에 있네요. 자, 투약의 5원칙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환, 약, 시, 용 해서 5가지가 됐죠. 투약의 5가지 원칙은 환, 약, 시, 용이라고 했어. 이거는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약물을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정확한 용량을 지켜서 정확한 용법을 지켜서 방법을 지켜서 한 거죠. 이거를 투약의 5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죠. 나머지는 아닌 거 알 것 같아요. 자, 5번에 보시면 약을 준비할 때는 몇 번 확인한다? 무조건 약을 몇 번 확인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몇 번 한다? 3번 확인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89번에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를 한번 언급해 보면 어떤 게 들어가겠습니까? 나이 들어가겠죠. 나이 많은 사람과 또 너무 어린 사람 영향력 있겠죠. 연령. 그 다음에 또 영양 상태
불량한 사람 수술 예후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비만인 자는 많이 깊이 절개를 해야 되니까 상처가 빨리 안 아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질병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질병으로 어떤 약을 먹고 있냐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죠. 특히 항응고제, 헤파린 같은 거 또는 면역 억제제 이런 거, 부신피질 호르몬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복용하는 거 중요하거든. 약물 복용, 영향 줄 수 있어. 그리고 환자의 심리적 상태 이런 것 등이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술한 부위에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하면 어떤 게 들어갑니까? 단백질, 그죠?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C, 단백질과 비타민 C가 되겠죠. 그죠?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 상관이 지금 옳은 것은 2번 노인은 젊은이보다 회복이 느리다. 그 말은 연령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 아닌 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관련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90번에 보시면 수술하고 난 환자한테 심호흡과 기침, 운동에 대해서 교육하려고 한다. 이때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깊이 숨을 들여 마신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크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과 기침이잖아요. 가래가 잘 나오려면. 그래서 깊이 숨을 들여 마셨다가 잠깐 멈추었다가 두세 번 크게 기침을 해서 분비물을 빼자는 겁니다. 틀리셨다면 한번 눈도장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입니다. 91번. 자, 91번에는 보호대에 관한 설명이죠. 자, 1번 이 보호대는 어떤 보호대요? 장갑보호대라는 거죠. 장갑보호대. 그 다음에 2번은 보호대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손목보호대죠. 손목에다 있잖아. 손목보호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팔꿈치 보호대라고 하셔야 됩니다. 팔꿈치 보호대. 다른 말로 주관절 보호대라고 해도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애기들한테 하는 거죠. 영아들한테 하는 거죠. 이거는 혼이불 보호대 또는 전신 보호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자켓처럼 침상 틀에다가 옷을 묶었죠. 재킷 보호대라고 하죠. 재킷 보호대.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자, 문제는 혼돈된 환자가 주사 바늘이나 튜브를 제거하려고 한대요. 몇 년 전에 나온 문제이죠. 자, 이때 혼돈된 환자라고 했으니까 애라고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 성인들한테 주로 하는 거, 손 움직일까봐 하는 거. 그런 보호대가 무슨 보호대다? 장갑 보호대인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장갑 보호대.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여러분 손목 보호대잖아요. 그럼 손목을 이렇게 묶었을 때 매듭이 어때야 돼요? 잘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손목이라든지 이렇게 사지를 묶을 때 매듭이 잘 풀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 매듭 방법을 뭐라고 한다? 크로브 히치 매듭이라고 했었죠. 크로브 히치 매듭. 자, 이거는 주로 손목이라든지 또는 발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호대를 할 때 하는 매듭 방법입니다. 매듭법입니다. 묶는 방법. 그거를 크로브 히치 매듭이라고 합니다. 하나 그냥 눈도장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소아가 자꾸 정맥주사를 빼려고 한다든지 또는 소아가 자꾸 수두아인데 긁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때는 몇 번이에요? 3번 팔꿈치 보호대라는 거죠. 소아들한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아가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애가 뻐둥키면서 움직여. 그러면 전신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되죠. 주로 누구? 영아들한테. 어른들한테 이렇게 묶진 않잖아. 그죠? 이거는 4번은 뭐예요? 혼이불 보호대, 전신 보호대. 그죠? 그 다음 5번.
5번 같은 경우는 낙상 방지 신경 써야 되겠죠? 낙상 방지. 자, 낙상 방지하면 어떤 보호대다? 재킷 보호대. 그래서 혼돈 환자의 낙상을 방지한다. 이 말하면 재킷 보호대입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92번에 보시면 드레싱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4번에 친수성 젤 드레싱 언급했었잖아요. 친수성 젤 드레싱, 젤 안 했다. 5번에 보시면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 이거 언급했었어요. 그럼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 이거는 어떤 말이 들어갔어야 됩니까? 물을 좋아한다 했죠. 친수성. 물을 좋아하는 분자가 물을 쫙 흡수한다 그랬어. 자,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은요. 분비물, 삼출물, 이게 분비물이야. 삼출물을 흡수했다 이 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꼭 들어가는 말이 젤을 형성했다 이 말 들어갈 거예요. 젤을 형성했다 그래서 친수성 젤 하면 안 돼. 아셨습니까? 젤을 형성했어. 그리고 그 자리가 불룩하게 올라올 거야. 그러면서 피부 상처 표면을 어떻게 합니까? 촉촉하게 유지해줬죠. 상처 표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드레싱이 뭐였다?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요거 한번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폼 드레싱이 있었잖아요. 폼 드레싱. 자, 폼 드레싱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어떤 말이 들어갔어요? 많은 양의 삼출물을 흡수한다. 그 말 들어갔었죠. 그래서 많은 양을 빨아당기기 좋다. 그래서 몇 단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3단계 욕창. 3단계라고 하면 욕창이 심하다는 느낌은 오시죠. 그래서 3단계 욕창 치료에 필요한 드레싱이 뭐다? 폼 드레싱이라고 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친수성 젤 드레싱은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때 연고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연고처럼 생긴 그물을 짜서 상처 표면에다 바르는 거야. 왜? 딱지가 말라 있으면 잘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친수성 젤 드레싱은 딱지가 말라있는 딱지를 저절로 떨어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때 딱지를 여러분 조금 어렵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괴사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괴사조직. 여기에다가 수화하여 이 말이 물기를 줘서 그 말이에요. 그 젤을 발라주잖아요. 마른 딱지 위에. 그러니까 물기가 노골노골 가가지고 거기에 딱지가 어떻게 될까요? 불려지겠지. 그래서 수화하여 이 말은 불려진 거예요. 불려졌으니까 저절로 딱지가 떨어지겠죠. 그거를 저절로 딱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안 하고 괴사조직의 자연 분해를 촉진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괴사조직의 자연 분해를 촉진한다. 괴사조직이 키워드예요. 괴사조직이 나와주고 이렇게 말하면 친수성 젤 드레싱입니다. 되셨습니까? 친수성 젤 드레싱.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4번에 투명 드레싱 있죠. 투명 드레싱. 자, 투명 드레싱은 여드름 패치 같은 거 생각하면 된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깊은 상처 말고 표피에 있는 상처, 그거를 표재성 상처라고 할게요. 표피에 있는 상처 또는 상처 부위가 적다든지 또는 대표적으로 정맥 주사 부위 이런 데고, 또 만약에 더 쉽게 만약에 문제에서 설명해 준다면 투명해서 상처 관찰이 용이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좋겠고요. 자, 이렇게 투명해서 관찰이 잘 되고 이런 거는 무슨 드레싱이다? 투명 드레싱이에요. 되셨습니까? 상처가 쪼매날 때 또는 표피에만 있을 때 그런 상처에 적합한 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는 뭐죠? 자, 칼슘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이라고 하죠. 자, 이건 여러분 이름 다 못 외워도 돼. 쓰라고 안 나오니까. 칼슘 뭐 드레싱 나오면 칼슘 하면 뭐였죠? 혈액 응고잖아요. 지혈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혈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 나올 거야. 지혈 이런 말 나오면 뭐다? 이거는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드레싱 종류 그래도 여러분 눈도장 찍어두세요. 이런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이번에는 93번입니다. 자, 93번에 보면 간염이라고 설명을 했죠. 우리가 간염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혈청성 간염이라고 했는데 이 혈청성 간염은 여러분 무슨 간염이에요? B형 간염을 말합니다. B형 간염을 다른 말로 혈청성 간염이라고 할게요. 혈청성 간염. 그러니까 말에서 뭐가 느껴져요? 어떤 식으로 옵는 것 같아? 피 통해서 옵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혈을 하고 싶어도 B형 간염이 있으면 안 되잖아. 체열 금지 대상이 되는 거죠. B형 간염 없는 거죠. 그럼 이 B형 간염 혈청성 간염 환자가 사용했던 주사기는 1회 사용하고 버려야 되겠죠. 그죠? 버려야 돼. 그럼 이때 B형 간염은 혈청성 간염이라고 하고요. 주로 혈액 이런 걸로 옮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A형 간염도 있지. 그럼 A형 간염은 여러분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유행성 간염이라 그래. 유행성 간염. 그리고 또는 전염성 간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혈액으로 주로 옮는 거라면 A형 간염은 유행성이라고 했으니까 빨리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야? 콜, A, 장, 파, 세장에 들어가는 수인성 감염병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주로 요거는 어떤 걸로 옮는다? 음식이나 물, 오염된 음식이나 물 이런 걸로 대소변 이런 걸로 옮는 게 A형 간염인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는 예방 백신이 없어요. B형 간염 예방 백신 있잖아. A형 간염도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예방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별명이 유사에이즈라고도 부릅니다. 그게 무슨 간염이에요? C형 간염이죠. C형 간염은 유사에이즈라고도 불러요. 주로 이거는 뭘로 옮냐면요. 수열로 주로 옮고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피어싱 이런 거 할 때, 문신 이런 거 할 때 C형 간염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 C형 간염. 그래서 얘는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에이즈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유사에이즈라고도 부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1번에 보면 B형 간염 환자한테 사용했던 주사기는 한 번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예전에 서울의 모 어느 의원에서 한 번 사용해야 되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잖아. 다시 사용했잖아. 그럼 다시 사용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안 되는데 다시 사용했죠. 그러면 의료법 적용을 받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허 정지 또는 자격 정지. 그죠? 자격 정지라고 적겠습니다. 자격 정지. 자, 재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격 정지 받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일회용 주사기를요, 일회용을 재사용하여서 환자에게 해를 끼쳤어요. 다행히 아까 조금 전에는 해는 다행히 안 줬어요. 재사용하면 안 되는데 재사용했지만 해는 안 줬다면 자격 정지인데 해까지 끼쳐버렸어. 쉽게 말해서 뭐 B형 간염에 걸려버렸어. C형 간염에 걸려버렸어. 그 해까지 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면허 취소가 됐죠. 면허 취소, 자격 취소가 되었죠. 그죠? 요게 의미가 약간 달라요, 여러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찔렸을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찔렸을 때 뭐 혈액이나 이런 데 찔렸어요. 찔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혈액을 짜야 돼요? 아니면 혈액이 나오지 못하게 딱 막고 있어야 돼요? 지혈시키듯이 혈액을 짜야 돼. 혈액을 짜고 그 다음에 비누와 물로 빨리 씻어. 혈액을 충분히 짜세요. 혈액을 충분히 짜고
비누와 물로 씻어요. 이런 건 여러분 상식으로 아셔야죠. 병원에 가셨을 때도. 그리고 씻고 나서 상처 부위를 소독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환자 주사하다가 니들에 찔렸어요. 그러면 피를 충분히 내. 짜. 그리고 나서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 많이 씻어. 그리고 상처를 소독을 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니들에 찔렸는데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아직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항체도 없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떡하죠? 그런 경우는 일주일 안에 자, 한번 적어볼게요.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나 항체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니들에 찔린 거예요. 찔렸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떡한다? 일주일 안에 7일 이내에 자, 뭐를 한다? B형 간염 7일 이내 B형 간염 치료제 면역 글로불린 7일 이내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하고 그 다음에 B형 간염 예방접종하고 동시에 하겠습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해요? 엄마가 B형 간염을 앓고 있을 때 애기한테 B형 간염 예방접종 할 때랑 똑같죠? 그죠? 그때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하고 B형 간염 예방접종하고 같이 했잖아.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놔 주십시오. 이거는 타 출판사에서 뭐 책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을 한번 이렇게 조금 추려서 한번 요거 해봤습니다. 봐주시고요.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벌이라는 거. 그 다음 2번에 보면 전염성 간염이라 했죠. 전염성 간염 아까 다른 말로 뭐였지? A형 간염이잖아요. A형 간염은 뭘로 옮아요? 음식이나 물, 대소변 이런 걸로 옮잖아요. 그래서 대소변을 소독을 해야지. 그래서 어떤 걸로 아까 대소변을? 크레졸 이런 거. 크레졸, 석탄산수 이런 데다가 소독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에게서 나왔던 대소변이라든지 또는 토물이라든지 또는 변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소독하려면 하수구 청소하는 약 크레졸 또는 석탄산수 참고로만 하세요. 크레졸이나 석탄산수에다가 소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간염 환자는 굉장히 에너지가 딸린다 그랬죠. 계속 지쳐. 그러니까 칼로리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탄수화물 식사를 준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염 환자의 식사하면 여러분 간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 들어간댔어? 고단백, 그 다음에 저지방 이거 두 개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고탄수 그리고 고비타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고지방 식이를 권하지 않는다? 에잉 땡 권한다 그랬잖아요. 금방. 그 다음에 5번 전염성 간염 아까 뭐였어요? A형 간염은 정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된다? 땡 뭘로 옮아요? 음식이나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입니다. 자, 94번에 보시면 협조를 할 수 없는 환자예요. 문제를 여러분 항상 실수하지 않게 꼼꼼하게 보세요. 협조를 할 수 없는 대상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침대 머리맡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머리맡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못 도와주는 환자를 우리가 끌어올리려면 힘들지 않아? 그러면 침대를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수평으로 해야 내가 끌어올리기가 좋겠죠. 그래서 가나 다라 중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가번에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가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런 보기가 열거되는 게 나오면요, 특징을 빨리 이게 들어가냐 안 돼,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마지막이냐, 중간보다는 첫 번째냐 마지막이냐 그거 찾아내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가가 먼저니까 가가 먼저 적힌 거 빨리 찾자고. 너무나 고맙게 답은 1번밖에 없죠. 그럼 좀 심호흡하고 숨 좀 돌리고 안도하고 쳐다보는 거죠. 가, 수평으로 눕혀. 그리고 베개를 미리 어떻게 할까? 머리 쪽으로 옮겨놔. 그리고 자, 옮길 때는요, 못 도와주는 환자를 우리가 할 때는요, 사람이 몇 사람이 한다? 2사람이 살 거예요. 그래서 침대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본다 이 말은 2사람이 마주보고 쓴다는 거예요. 2사람이 마주보고 어떻게? 어깨 한쪽은 어깨 등, 그리고 한쪽은 엉덩이, 허벅지 쪽에 손을 넣고 손을 맞잡아서, 2사람의 손을 맞잡아서 자, 옮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휙 하고 옮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 옮겼으니까 라번에 옷 같은 거 펴주고 하겠죠. 답은 1번입니다. 나왔다고 해서 이거 어려운 건데 하고 겁먹지 마시고 좀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보시라고. 처음부터 여러분 들이대면 불안도가 높아서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 봤을 때 쉬운 거 있죠. 그런 거 먼저 풀어. 그럼 쉬운 거 어떤 거? 관상동맥이 위치하는 장기는, 이런 거 나오면 아무리 불안해도 풀어내야지. 그죠? 그럼 그런 거는 심장 이런 거 먼저 풀어. 그럼 그런 거 한 몇십 개 풀어. 몇십 개 나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쉬운 거. 그럼 몇십 개 풀어. 그럼 몇십 개 풀고 나서 내가 체크한 거를 봐요. 그럼 그 몇 분 사이에 내가 이 시험 분위기에 모두에 적응이 되면서 조금은 긴장이 풀려서 안 보였던 보기가 보이고 더 침착하게 돼요. 무조건 펜을 들고 들이대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인드 컨트롤은 더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실수하지 말자. 오늘은 내 목표는 실수하지 말자. 이거 아는데 틀렸다. 이런 말은 내가 100분 뒤에 하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푸시는 게 좋겠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입니다. 95번에 보시면 기관절개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네요. 그러면 기관절개관은요, 기관절개관은 내관 있죠. 내관. 여기에 가래가 떡지 엄청 많이 붙었잖아. 그럼 이거는 어떤 물로 할까요? 찬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약에다 담가 놓을까요? 정말 중요하죠. 과사나 수소수. 제가 중요하죠 하면 여러분 무조건 해야 돼. 과사나 수소수. 되셨습니까? 여기에다가 하죠. 그래서 과사나 수소수 하면 내관 소독이라는 거 기억하실 거. 그래서 여기에서 1번 과사나 수소수가 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기관절개관 위에다가 꺼즈를 덮어줄 거예요. 꺼즈는 어떤 꺼즈를 덮어줄까요? 젖은 꺼즈. 젖은 꺼즈를 어떻게? 절개관 부위에 덮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덮어두는 이유는 마른 꺼즈가 아니라 젖은 꺼즈를 덮어두는 이유는 왜 덮어둡니까? 라고 문제에서 나온다면 가습, 습도를 줄 수 있으니까. 아니야, 가래에. 그래서 가래가 말라 삐뚤어지지 않게 습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먼지가 풀풀 날리지 않고 꺼즈에 들러붙잖아. 들러붙어야 안으로 안 들어가지. 그죠? 먼지 흡착의 역할을 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석션할 때 여러분, 석션할 때 압력 있죠? 흡인 압력, 석션 압력. 자, 석션 압력은 참고로만 하면 됩니다. 자, 성인인 경우만 좀 그냥 참고로 보면 100에서 120 정도로 압을 올려요. 성인인 경우에. 이거는 성인인 경우에요. 소아나 영아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성인은 100에서 120 정도 올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 번 할 때 1회 흡인 시간, 한 번 뽑을 때 몇 초 이내로 뽑아야 돼요? 10초 이내로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 뽑고 10초 이내 뽑고 헹궈, 또 뽑고 10초 이내로 헹궈. 그래서 총
흡인 시간 중요하죠. 총 흡인 시간은 얼마를 넘지 마라? 5분을 넘지 말게 하라.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환자가 산소가 부족할까 봐요. 저산소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하라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흡인하는 카테터 있죠. 석션하는 카테터. 그리고 석션할 때 헹구는 용액 있죠. 용액. 이런 거는 얼마마다 교환을 해줘야 됩니까? 몇 시간마다 교환해줘요? 이거는 몇 시간마다가 아니라 석션 시마다 교환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카테터를 삽입 중에 작동이 되도록 한다. 자,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카테터 삽입 중에는 작동이 되면 안 되겠죠. X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입니다. 자, 96번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냉요법의 효과라고 물었죠. 그럼 1번 보자, 여러분. 냉은요, 보일러 돌리는 대사작용이 어떻게 돼요? 감소돼요. 그래서 대사작용이 촉진된다, 이래 말하면 열. 그 다음에 2번에 환웅이 촉진된다, 이 말은 곪는다는 거야. 그럼 빨리 곪게 만드는 거는 열. 환웅을 억제시키는 거는, 지연시키는 거는 냉. 그 다음에 3번 부종을 감소시키는 거는요, 열도 되고요, 냉도 돼요. 그래서 3번이 맞아요. 근데 4번에 경련을 감소시키려면요, 차가운 걸 되면 경련이 더 생겨. 그래서 경련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열. 그 다음에 5번에 체온을 상승시킨다 이래 말하면 열. 그죠? 열이겠죠.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자, 나머지 세부적인 건 여러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에 보시면 97번에 자, 여성 환자 A씨가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떡하라 그랬어요?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또는 간호사나 의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해준다. 그런 말을 찾으면 되겠죠. 답은 4번이에요. 4번. 다른 거 안 하겠지, 여러분. 이게 뭐 촉이 오잖아. 2번 비밀리 알려준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98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봅시다. 분만 직후예요. 분만 직후 신생아 간호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죠. 그럼 분만 직후니까 아기가 몸이 다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다 나왔겠죠. 그럼 다 나왔을 때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들거나 머리를 낮추거나 해서 분비물이 나오게 만들고 기도를 열어주는 게 가장 먼저죠. 그래서 태아 만출 직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라고 말하면 기도 유지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아두가 만출됐다. 만출 후에 가장 먼저 확인할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아두 애기 머리만 나왔거든요. 그럼 뭘부터 봐야 돼요? 혹시 탯줄을 감지 않았는지, 목에 제대가 감겨 있지 않은지 확인하겠죠. 감겨 있지 않은지 확인하겠습니다. 글씨 좀 철자 틀려도 여러분 제가 그 한글 모르겠어. 그죠? 알겠지? 네, 넘어가. 감겨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봐주십니다. 답은 여기서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99번에 보시면 위관 튜브를 하진 환자가 처방된 약물을 주입한대요.
우리 위관 영양했죠. 그럼 이때 여러분 1번에 공기를 왜 넣으려 그래? 공기를 넣으면 위에 가스 차잖아요. 공기 넣으면 안 되겠죠. 답 1번 공기 넣는 거 틀렸어. 공기 넣는 거 있던데 그거는 위관이 제대로 꽂혔나 확인하려고 위관의 위치를 확인할 때 공기를 좀에 넣어봤잖아요. 그럼 공기 안 넣고 뭐 넣을 거예요? 음식물 넣을 거예요? 그렇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도 많이 안 넣었어. 그랬어. 5에서 10cc 정도 조금만 넣었어요. 그때만 확인할 때 공기를 넣는 거지 음식물을 주거나 이렇게 할 때 공기를 넣진 않죠. 그죠? 그리고 항상 주입하기 전에도 물을 줬어요. 그럼 주입하기 전에 위관 튜브를 꽂아가지고요. 주입하기 전에 물 줬거든요. 그럼 주입하기 전에는 물을 얼마를 줬냐면요. 15에서 30cc를 줬다. 15에서 30cc를 줬어요. 물을 줬어요. 자, 그런데 주입 후에는 있잖아요. 한번 헹궈내야 되잖아요. 그죠? 위관도 한번 씻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의 양을 조금 더 줬어요. 주입 전에 2배로 줬어요. 주입 전에 2배. 그럼 얼마요? 30에서 얼마? 60cc 정도의 물을 주입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투여 후에 30에서 60cc를 줬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왜 틀렸어? 튜브를 열면 공기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튜브를 잠궈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주사기로 신속하게 밀어 넣어라. 이런 말 틀릴 때 있죠. 주입은 1분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1분에 50cc 1분에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왜? 안 그러면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투여 전에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뽑아본다 그랬지. 그때 얼마? 100cc 100cc가 나오면은 연기한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100cc예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여러분 50cc다. 실제는 100cc까지 아니고 50 정도로 봐요. 근데 그냥 교과서적으로 봅시다. 시험 문제는 100cc까지가 나오는 거를 보고 100cc 이상 나오면 연기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왔던 내용물은 어떨까요?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100번입니다. 자, 100번에 보면 수술 직후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예요. 그럼 깨어날 때 옆에서 지켜본다 하는 게 답이겠죠. 그죠? 그럼 이때 마취에서 아직 깨지 않았다면 환자는 어떤 자세를 해줘야 돼? 앙화입. 고개는 옆으로.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했다 하면은 무슨 자세? 반좌위.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십니다.